안녕하세요. 30대 후반 화려하게 돌아온 돌싱입니다. 결혼하고 시작한 사업이 잘 돼서 결혼 5년 동안 집, 회사, 집, 회사 이렇게만 지냈는데 5년 만에 새롭게 시작한 게 싱글 생활이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작년 말에는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고요. 무방비 상태로 한 방 제대로 맞았는데 그래도 방어 제대로 하고 공격도 해보고 끝냈거든요. 남편이 바람핀 순간 뒤집은 게 아니라 칼을 갈아서 복수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면 저처럼 그 순간에 반격하지 말고 기회를 넘보셨다가 한 방 크게 먹이시기를 바래요. 제가 썼던 방법들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물론 평생을 살면서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이런 기분은 저만 실제 경험한 걸로 족하거든요. 썰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듣는 걸로 대리 만족해 보시기 바래요. 자기야, 나 오늘 자기 차 좀 써도 돼? 내 차? 당신 차는 어쩌고? 나 차수리 맡겼는데 어제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에 된다고 해서 렌트하기 애매해서 오늘 자기 차 하루 써도 될까 해서. 아, 어쩌지? 나 회사 직원이랑 카풀 시작해서 나 혼자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카풀? 그런 말 없었잖아. 언제부터? 누구랑? 차수리를 맡겼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차 사용할 일이 많아 렌트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고작 반나절이니 남편 차 이용하고 찾아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며 남편에게 차 하루 쓰겠다 말했는데 곤란한 기색을 내비쳐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원래 남편 회사가 40분 거리인데 차를 끌고 가도 40분이거든요. 오히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할 수 있는 거리라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차를 끌고 가면 더 편할 수도 있어도 막히는 시간을 피하려면 30분은 더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남편보다 보통 일찍 나갔고요. 그런데 이제는 차를 끌고 가고 카풀을 한다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쳐서 제가 당황한 거죠. 전날도 아무 말 없었으니까요. 며칠 안 됐어. 우리 집 근처로 차장님이 이사 왔는데 차로 출근하고 출근 전 회사 지하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가는 거 어떠냐 하셔서 해보자고 그랬지 뭐.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제 3일 됐나? 일주일도 안 돼서 흐지부지 되면 말하기도 민망하잖아. 그래서 말 안 했지. 그냥 출근하는 거면 또 하겠는데 운동이 거의 목적이라 책임감 없는 사람 되기 싫어서. 뭐야, 난 또. 그래도 아무것도 시도 안 하는 것보다 시도하면 좋지 뭘 그래? 그렇지 않아도 자기 운동하고 싶다더니 잘 되었네? 적응 잘하면 좋겠다. 그럼 나는 택시 타고 가서 렌트하던 택시 타고 오늘을 이동하던 그래야겠다. 알겠어. 오늘도 출근 잘해. 좋은 하루 보내고. 저녁에 보자요. 그래. 오늘도 화이팅! 당황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회사 상사가 근처로 이사 왔는데 조금 출근 시간을 당기더라도 운동하는 거 어떠냐고 했대요. 전에도 회사 지하에서 운동하고 싶어 몇 번 자차 끌고 출근했었는데 아무래도 혼자니까 꾸준히 하지 못해 몇 번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하기 뭐해서 적어도 열흘 정도 꾸준히 하면 말할 생각이었다고 조금 멋쩍어 했어요. 들어보면 이해 안 가는 말도 아니라 저 역시도 별 의심하지 않고 알았다 하고 출근하겠다고 먼저 나갔습니다. 원래 남편 차를 끌고 출근할 생각이라 아침에 별다르게 별도로 차에 대해 생각 못했다가 택시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나와버린 거죠. 근데 출근 시간이라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붙잡는데 생각보다 안 잡히더라고요. 준비 없이 무작정 나와서 조금 허무했는데 한편으로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시간 생각하면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아파트 단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창가를 보며 택시 어플을 켜고 있었죠. 자기야!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커피숍이 몇 개 있는데 출근 시간에 일찍 여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택시가 안 잡히기도 했고 오랜만에 아침부터 농땡이 피는 느낌도 들어서 카페에서 창가가 보이는 구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남편 차가 세워지더니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카페인 줄 모르고 반사적으로 남편 이름을 부르며 일어섰죠. 그러다 이내 자리에 앉으며 황급히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옆좌석 유리창이 내려왔는데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보조석에 앉은 사람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알았다는 듯 손으로 오케이 표시를 했고 보조석 유리창은 다시 올려졌습니다. 옆모습으로 반 정도를 봤는데 그건 누가 봐도 여자였어요. 커피숍 안으로 들어온 남편, 음료수 주문을 하더니 이내 받아서 나가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장님, 운동? 뭐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눈앞에 본 것이 무엇인지 조합해보려 애썼죠. 차장님과 출근 빨리 해서 아침 운동한다던 남편은 웬 여자랑 함께 탑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곤 이내 긴장감이 풀리며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여기저기 방송을 틀어도 워낙 불륜이다 바람이다 이런 이야기 소재들이 많으니 내가 나도 모르게 남편 이야기도 듣지 않고 바람핀다고 넘겨짚는구나 생각했죠. 차장님이라고 말했지 성별을 말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순간 내가 바보 같은 건지 남편한테 걸어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같이 있을 때 물어본다면 그 반응으로 알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버튼을 눌러야지 생각하는데 생각처럼 쉽게 눌러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내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 왜 아까 당당하게 걸어나가 아는 척 안 했을까 등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정말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듯 아무런 대처 상황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렸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끊으려 했는데 받았네? 출근은 잘하고 있어? 차 자기 가져가도 될 걸 그랬다. 오늘 차장님 일 있다고 자기가 나가고 연락 왔었거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자기 가라고 하는 건데. 마음 쓰여서 전화했지. 잘 가고 있나 해서. 어? 그럼 자기 오늘 차 안 써?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나가던 길에 전화 받아서 혼자 끌고 출근하던 중이야. 나는 회사에 거의 다 와서 자기도 회사 다 도착했나 싶어서 전화했어. 혼자? 어, 차장님 못 오신다고 하니까 며칠 차 끌고 다녔다고 대중교통 타려니 못하겠더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2, 30분 전에 제 눈앞에서 다른 사람을 태우고 테이크아웃 해가는 남편을 봤는데 혼자 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거의 다 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쎄하게 왔습니다. 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5년을 넘어가는 시기라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람필 정도로 저와 남편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제가 사업을 하고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남편을 기죽이는 행동이나 말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연애도 오래 했고 초반에 사업 자리 잡는 거 도와준 것도 신랑이라 서로 응원해주는 동지의 느낌이 강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저에게만요. 그럼 자기야, 나 며칠 자기 차 타도 돼? 내 차? 자기 차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아침에 연락 왔는데 늦어질 수 있다고 해서 뭐 사정이 있다는데 따져서 오늘 받았는데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알았다고 했지. 어려울까? 그래? 아니야, 알았어. 그럼 이따가 자기 회사로 차 가져다 줘? 자기 안 바빠? 그럼 난 고맙지.
순간 블랙박스가 생각났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면 아침에 누구를 태웠는지 알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 차를 써도 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침과 다르게 흔쾌히 알았다고 말하는 걸 넘어 심지어 차를 가져다 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오버한다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눈으로 봤지만 제가 잘못 본 거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회사에 찾아온다는 남편을 볼 강심장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올 시간 맞춰 저는 자리를 비우고 남편이 차를 회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남편 회사로 복귀할 때 저 역시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았죠. 모른 척 지나가면 이 사람은 나에게 하는 게 달라지지 않을 테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걸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면 남자들 한 번쯤 그런다는데 정말 잠깐 바람 쐬는 건데 내가 그거 못 견디고 흔드는 건 아닐까.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모든 게 사라질까. 그 순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눈으로 본 건 확인하고 싶어졌거든요. 주차장에 앉아 블랙박스를 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차를 끌고 저희 회사로 오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전 남편이 아침에 차를 가지러 오는 모습이 담겼는데 그 사이에 회사까지 가는 장면이 사라졌더라고요. 헛웃음이 났습니다. 눈앞에서 아침에 제가 본 그 여자를 블랙박스로 본 것보다 더 어이가 없었어요. 눈으로 확인했다면 더 시원했을까요? 그 부분만 없으니 오히려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떳떳했다면 저에게 아침에 혼자 출근했다고 전화하지 않았을 거며 이렇게 블랙박스를 삭제하지 않았을 테니까. 기분이 나쁜 건 둘째고 이를 악물며 콧웃음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승부욕이라고 나름 바람피면서 머리 쓰네 하는 생각이 드니 더 괘씸했거든요. 언제부터 바람을 폈을까? 무슨 이유일까? 이런 건 이제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야겠다 싶었죠. 혹시나 싶어 한참을 앉아서 블랙박스를 다 돌려봤어요. 혹시라도 지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몇 시간을 앉아서 돌려봤을까요? 바람피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웬 여자 웃음소리가 나고 둘이 차 밖에서 차 쪽으로 오더라고요. 차 앞에서 뽀뽀하고 포옹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여자가 간드러지게 웃으며 오늘 좋았다고 홍콩 보내줘서 오늘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고 말하니까 남편은 홍콩은 언제든 보내줄 수 있는데 뭘 그리 아쉬워하냐며 빨리 타라고 데려다 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또 잘렸습니다. 저희 집 주차장에 서 있는 채로 다시 장면이 이어졌어요. 아마 영상을 다 돌려보는 것 같지는 않고 차에 탑승할 때 그리고 이동한 장면 이렇게 삭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간드러지게 우는 여자의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 자신감이 상승했는지 언제든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남편. 제가 그동안 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우선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실질적 증거는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로 될까 싶었죠. 혹시라도 제가 사용하라고 준 카드에 걸릴 만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이내 의미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블랙박스도 지우는 마당에 쉽게 꼬리를 잡힐 위인이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을 필까 싶었거든요. 남편은 노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야근이 잦거나 주말에 동호회를 나가거나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근이 있는 건 저였고 제가 늦을 때 집에 없더라도 집 근처에서 맥주 한잔하거나 산책하던 게 전부였는데 뭐지 싶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집 근처로 왔다는 차장. 그자인가 싶었죠. 어떻게 확인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흥신소에 맡기면 다 알아낸다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곳에 가 남편이 바람핀다고 뒷조사해달라고 말하는 절 상상하니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쓰고 그동안 심장 졸였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진행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대견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뭐랄까,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내 치부 같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바람을 필까 싶었던 거죠. 한참을 생각하다 남편과 제가 같이 발급받은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를 바꿔치기 하자는 거였어요. 본인 명의로 된 카드로 분명 꼬리 잡힐 만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자는 틈을 타 지갑에 카드를 바꿨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먹힐까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익숙하게 쓰는 카드 저조차도 명의를 확인하면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하늘이 내 편이라면 한 번은 꼬리가 잡힐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언제든 딱 한 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카드를 넣은 지 이틀 만에 카드 사용 내용이 문자로 왔습니다. 땡땡 호텔. 제가 살던 곳이 신도시라 신도시 들어가는 쪽에 도시명 호텔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더라고요. 호텔이 보이는 건너편 카페에 가 앉았습니다. 언제 나오던 남편이 나가고 나면 호텔을 찾아가 CCTV를 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CCTV도 확보하고 카드 내역서도 뽑아놨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씻는다고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카드도 다시 바꿔치기 해뒀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대로 엎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뭔가 억울했거든요. 언제부터 바람을 핀 건지 이유가 뭐였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언제 바람을 폈지?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평일 일과 중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남편 거래처 사람이거나 같은 회사 직원이거나 그랬겠죠. 년놈들에게 복수를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날 얼마나 우습게 알면 바로 옆에 바람 피는 년을 앉혀놓고 전화를 할까 싶었습니다. 날 얼마나 멍청하게 봤으면 그년이 탔던 시가만 블랙박스 지우고 아무 일 없단 듯 나에게 차를 빌려줄까 싶었죠.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가는 것도 저에겐 지옥이었습니다. 바람 피고 바람 안 피는 척 저에게 다정한 남편을 보며 저 역시도 그걸 다 알지만 모르는 척 남편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혜진아, 돈 좀 해줄 수 있니? 네? 갑자기 웬 돈이요? 아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너한테 안 하려 했는데 이번에 현아 결혼하잖니. 네, 아가씨 결혼하는데 혼수에 돈 부족해요? 혼수가 아니라 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니, 명색이 의사사위 얻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열쇠 3개는 해야 했는데 요즘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집이라도 해줘야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빚을 내도 힘드니 집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강남권은 힘들더라도 분당권이라도 30평대면 신혼집으로 살기 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의사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친구라 서로 좋아서 결혼하니 양가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시고 착착 결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전화 오더니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집, 병원, 차 이렇게 열쇠 3개를 해주진 못해도 집은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순전히 당신 생각이고 신우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고 덧붙이시며 저에게 신우집을 해달래요. 사업해서 형편이 넉넉한 건 저뿐이라고 하시며 지금껏 뭐 바라지도 않았던 시어머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 들어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속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 바라지도 않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 타이밍
정말 적절하네 싶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던 저에게 화살을 당긴 셈이죠. 네, 어머님.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죠. 며느리도 자식인데. 어머님 말씀대로 저에게 뭐 바라시는 분도 아니시니 아가씨 집 해줄게요. 분당에 30평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 그래, 혜진아. 고맙다. 나는 네가 생각해본다고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이렇게 단번에 알았다고 하고 현석이가 정말 장가 잘 갔어. 고맙다. 고마워. 내 현아한테 말해서 집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고맙다. 시어머님께 집을 알아보라 했습니다. 당신 아들 바람 피는 줄 알지도 못하시며 저에게 너무 큰 걸 바라시는 시어머님. 며느리에게 뭘 바라기 전 아들과 상의는 하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찔리기라도 하는 남편이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양심은 있었으니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통쾌함 이면에는 나를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든 건 모두 남편과 시어머님이라는 작자라고 저 나름대로 정당성도 부여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혼해도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았으니까요. 자기야, 자기 회사 사람들 집들이 안 할래? 집들이? 갑자기 왜? 아니, 나 결혼하고 사업 시작한다고 바빠서 신혼 초에도 집들이 못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하는 게 당신 회사 생활에 도움될까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가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뭐 힘들게 그래? 우리 이번에 대출금 갚으면 온전히 우리 집 되는 거잖아. 나름 의미 있으니까. 하긴 그러네. 그럼 할까? 결혼하고 대출받아 산 신혼집 10년 납으로 생각했다가 제가 사업이 대박나면서 상환금을 올렸고 마지막 대출금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씁쓸하게 완납과 함께 5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그 화려한 자리에 신랑 회사 사람들이 모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내연녀가 회사 동료라는 이상한 감이 왔거든요. 그렇게 저의 그럴듯한 핑계로 남편의 회사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호텔 CCTV에서 봤던 그 여자랑 비슷한 느낌의 여직원이 회사에 있었어요. 나델이라 불리는 직원이었는데 이번에 경력직으로 새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정황과 얼핏 들으니 우리 집이랑 위치도 비슷해서 저 여자구나 감이 왔죠. 자기야, 음악 좀 틀을까? 그래, 잔잔하게 틀으면 좋겠다. 아리야, 음악 틀어줘. 오늘 정말 좋았는데 홍콩 다녀왔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네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와인도 곁들이며 분위기가 좋아지려는데 음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죠. 남편에게 음악을 틀을까라고 물으니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알았다며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음악을 틀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온 건 당연히 음악이 아니었죠. 남편 블랙박스에서 제가 별도로 녹음했던 나대리의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눈빛이 흔들리는 두 년놈들은 전 보았죠. 나대리는 순간 얼음이 돼 있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웠어요. 뭐지? 자기야, 무슨 노래 튼 거야? 요즘은 노래 앞에 랩 대신 대화 같은 거 넣던데 그런 건가? 되게 자연스럽네. 홍콩의 화려한 밤거리, 나도 홍콩 가고 싶네? 그러게 김 차장 무슨 노래야? 홍콩 보내줬다는 거 그거 19금 아니야? 나들이랑 목소리 비슷해서 깜짝 놀랐네. 무슨 노래야? 어머, 제 목소리랑 비슷하다뇨. 완전 다른데. 당황한 남편은 음악은 별로라고 빔 영상을 틀더라고요. 저희 집 구조가 좀 특이한데 남편이나 저나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집돌이 집순이라 별다른 일 없으면 집에서 휴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이닝룸 한켠에
빔을 쏘도록 해놨는데 이건 영화를 보는 용도가 아니라 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할 때 여행 온 느낌이 들거나 카페에 온 느낌이 들도록 분위기를 내는 용도였습니다. 왜 카페 가면 한쪽 벽면에 오래된 영화 계속 틀어놓으며 잔잔하게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 둘 다 그런 느낌을 좋아했거든요. 시선을 다른 데 돌릴 생각에 빔을 틀었던 거죠. 어? 이건 또 뭐야? 저거 김 차장이랑 나들이 같다. 어? 저 호텔 요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요? 에이, 설마 잘못 본 거겠죠. 아닌데? 김 차장 화면 다시 돌려봐. 방금 지나간 남녀 그거 김 차장 나들이 맞지? 내 눈썰미 하나는 어디 가서 지지 않는단 말이야. 다들 못 봤어? 저 화면에 나대리 입은 옷. 오늘 나대리가 입은 원피스랑 같다고. 분명 나대리인데? 에이, 이 과장님 오바 마세요. 흐릿해서 얼굴이 확인하기 어렵던데. 무슨 김 차장님이고 나대리라 그래요? 이 과장님 농담 지나치세요. 그럼 나대리라는 분이랑 저희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예요? 아이, 말이 그렇게 되나? 아유, 그냥 비슷하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장난친 건데, 말이 그렇게 된다면 미안해요. 아, 그래요, 이 과장님. 제가 나대리랑 뭘 어쩐다고요? 아, 그러게요. 제가 김 차장님이랑 뭘 한다고요. 같이 차 탄 적도 없는데. 다이닝 룸에서 식사할 때 빔을 트는 걸 좋아하는 남편. 손님들 초대해도 늘 틀었거든요. 당연히 틀 거라 생각하고 늘 보던 영상 앞에 편집해서 넣어뒀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음성에서 나대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뺐어요. 영상 역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제 남편이고 나대리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지만 본인들이 발뺌한다면 얼마든지 양심에 찔려도 아니라고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편집을 해둔 상태거든요. 이혼을 준비하며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더니 혹시라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에 하나지만 년놈들한테 그런 빌미를 줄 필요 없으니 창피를 줄 생각 그리고 주위에서 충분히 눈치챌 정도로만 저도 언급했죠. 저도 웃으며 지나갔지만 남편이나 나대리나 불편해 하더라고요. 나대리는 심지어 중간에 친구한테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를 받고 먼저 나가겠다고 나가니까 회사 사람들은 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남편 회사 사람들이랑 앉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네, 어머님. 그래, 혜진아. 시끄러운데 바뀌니? 아니요, 집이에요. 현석 씨 회사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에요. 아이고, 바쁘겠구나. 그럼 나중에 다시 걸까? 아니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아가씨 집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집 봤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대서 너도 집 보러 갈래? 아니요,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집이면 되죠.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주세요. 계약금 보내고 문자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집들이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 신혼집을 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요. 이 이야기는 남편하고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회사 사람들도 신우 결혼하는데 집값 보태는 거냐고 저희 남편 보고 결혼 잘했다고 능력 있는 와이프 둬서 부럽다고 장난 아니게 분위기 띄워주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 나가도 부모 아니고 한 치 건너 두 치라도 남이라면 남인데 아파트 사주는 며느리가 어딨냐고요. 정말 순수하게 속내 모르고 저 칭찬해주는 남편 회사 사람들과 있으니 그 순간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좋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씁쓸함도 있었지만요. 너무 그렇게 저 비행기 태워주지 마세요. 홍콩 다녀온 것처럼 정신이 다 어질어질하네요. 김 차장 와이프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주 센스가 장난 아니네요. 아까 음악에 나왔던 그 앞부분 따라한 거죠? 어머, 아셨어요? 역시 이 과장님도 한 센스 하시네요? 조금 비꼴 생각에 홍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서 말했는데 그걸 알아채고 대꾸해주는 이 과장님이 있어서 속으로는 움찔했어요. 이 과장님이시라는 분, 제가 모든 걸 밝히는 이 자리에서 눈치를 채신 걸까?
아니면 회사에서도 워낙 불륜이라고 알게 모르게 소문이 있어서 이미 제 남편과 나대리 사이를 눈치챈 걸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선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까발릴 건 까발렸고 적절한 타이밍에 전화가 온 시어머님 덕분에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제 이미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 자기야 수고했어. 힘들었을 텐데 어서 쉬자. 더 대박이었던 건 집들이가 모두 끝나고 회사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이었습니다. 음악건도 있고 영상건도 있어서 궁금한 거 투성일 텐데 신우집 매매건이 걸려서인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전화 왔을 때 신우집 사준다는 소리에 남편은 못 들었던 소리라며 고맙고 대단한 와이프 만난 게 자기 복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기 전까진 모르는 척 할 심산인지 아니면 제가 주는 경고라고 생각해서 정리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저 역시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소리는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돌아오는 주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이 제가 신혼집 사주는 게 고맙다고 맛있는 점심 해준다고 주말에 오라고 했거든요. 알았다고 남편이랑 같이 간다 한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에서 CCTV로 받은 CD와 그 녹화된 부분에서 남편과 나대리가 나오는 부분을 사진으로 인화해서 넣었어요. 카드 명세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고요. 그렇게 시댁에 남편과 함께 가 점심을 먹고 차와 과일을 내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연신 제 칭찬을 하기 바빴고 남편 역시 적당히 맞장구 치며 제 눈치를 보기 바빴죠. 어머님, 여기 드릴 거 있어요. 뭐니? 무슨 서류니? 현아 대신 가서 계약하고 온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이혼? 서류를 꺼내시고 그 안에 있던 사진과 CD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재빨리 서류 봉투를 넣더니 아무 일 아니라고 저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어머님은 눈치 빤하니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지금 현석이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냐며, 그래서 저에게 신우집 못 해주는 거냐고 오히려 저보다 계산 빠르게 당신 밥그릇부터 챙기셨습니다. 남편은 그게 문제냐며 엄마는 우선 가만히 있고 저랑 이야기 끝내고 오겠다고 저에게 일어서라는데 제가 일어서서 다른 곳 가서 말할 건 없잖아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해요. 회사에서 내연녀 만들어 놓고 회사 아니고 호텔 들락날락거리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 믿고 살아요? 이혼하는 마당에 아가씨 집 못 해줘요. 회사 사람들 불러놓고 영상도 틀고 음성도 틀어줘도 이 사람 저에게 그 어떤 변명도 안 하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으면 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혜진아, 현석이는 현석이고 계약금 1억을 걸었던데 네가 지금 집 못 산다고 하면 위약금이 2배면 2억이야. 우리 집이 그 돈이 어딨다고 지금 이래. 영상이고 음성이고 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호텔 같이 간 사진 찍혔다고 바람이라 할 수 없잖아. 그 무엇이냐? 호텔은 요즘 뷔페도 많고 커피숍도 있고 한 입을 덮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현석이가 아무 말 안 했다며 이렇게 넘겨짚는 거 아니다. 너 아무리 사업하고 돈 잘 번다고 해도 너도 사업하고 사회생활 하니까 알 거 아니니. 남녀가 만난다고 다 몸섞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혹시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모 눈에만 뭐가 보인다고 우리 현석이 그런 놈으로 모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라도 현아 집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개거품 울며 저에게 쏘아붙이더니 남편은 정리하려 했다며 그냥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두 번 재미삼아 그랬던 것뿐 진심을 다한 건 아니래요. 집들이 때 음성이랑 영상 보고 놀랬지만 창피 줄 생각이었다면 누가 봐도 자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경고라고 생각했대요.
제가 신혼집도 사준다 했으니 결혼 유지할 생각이라는 거 알아듣고 착실하게 살 생각했다며 이럴 이유 없지 않냐고 오히려 저에게 차분히 말하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카페 같이 갔던 건데 말하면 오해 쌓일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 들은 시어머님은 더 기고만장하셔서 저에게도 막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까진 안 하려 했는데 자, 카드 내역서랑 당신 사인, 호텔 CCTV 영상 찍힌 날 당신이 썼던 카드 당신 거 아니고 내 거야. 내가 전날 바꿔놨으니까 당신 그것도 모르고 카드 쓰고 당신 사인했더라? CCTV에 찍힌 장면 다 있는데 이래도 아니라고 해? 호텔 스위트룸 빌려서 거기서 단둘이 커피를 마셨나 봐? 누굴 바보 전치로 알아? 이혼 소송 길어질수록 당신 손해인 거 알지? 귀책 사유 당신이고 재산 불리는데 당신 기여도 작아서 분할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가져가는 것도 아가씨 집 위자료로 다 날리게 생겼네? 여기 내 변호사 명함이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이쪽으로 전해줘.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어요. 괘씸하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하면 내연남 집들이 한다고 그 집에 올까 싶었거든요. 회사로 고소장 가고 회사에서도 알게 되면서 그 이과장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도 말 많았다고요. 둘이 뻑하면 없는 외군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둘이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냐고 추측이 많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 회식에 참여하는 스타일도 아니라 마음만 있고 물증은 없던 상태였대요. 그런데 저희 집들이 하는 날 음성과 영상을 보고 회사 사람들도 왈가왈부 저희 집에서는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고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연녀는 회사에서 잘렸다 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전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잘려서 전 남편 회사로 왔던 거래요. 전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해요. 말이 지방 발령이지. 다들 얼마 못 견디고 나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전화해줘 감사하다고 전하고 끊었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견디겠죠. 동생 아파트 대출을 받아도 살 능력 안 되고 이혼함에 챙긴 재산으로는 위약금 물면 땡이니 먹고 살려면 회사 그만둘 수 없겠죠. 그러던 말든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아내서 저 빼고는 다들 연초부터 돈고생길 환히 열렸죠. 결혼 5년이나 했는데 아이는 없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혼하려는 운명이었는지 애가 잘 안 들어서더라고요. 30 중반쯤 결혼해서 남들보다 결혼을 늦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바빠서 조금 미룰까 싶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세를 찾으며 3년 정도 지나서 가지려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땐 마음고생도 좀 있고 시험관도 하며 몸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없는 게 다행이지 싶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그 흔한 레퍼토리로 아빠 없는 가정 안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지지부지 끌려다녔을지 모르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의 신우집 해주는 걸로 생각지도 못했던 10월드 입성으로 전혀 다른 사연으로 징징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끔찍해지네요. 올 한 해는 사업에 올인하려고요. 사업이 안정세 찾으며 아이 가져볼 생각이 2년째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짐은 친정으로 옮겼어요. 혼자 지낼까 싶었는데 사업에 당분간 올인하면 집 치우는 것도 자신 없고 5년간 결혼 생활이 뭐라고 빈집에 혼자 들어올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없이 써내린 것 같은데 그냥 어딘가에는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상처는 들춰내야 새살도 돋고 흐려진 데서 그때 그 심정 순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엄마한테 김서방 바람 펴서 이혼했어라고 간략하게 말하니 얼굴 반반한 놈들은 꼭 그런다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의 모든 얼굴 반반한 놈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얼굴 반반한 놈들 편 들었네요. 물론 제가 얼굴에 환장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어느 사연 댓글에서 그러더라고요.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농담할 정도면 저 정신 타격에서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쵸? 저 앞으로 잘 살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